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영상 업로드하면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늘 감사하게 읽고 있어요. 댓글에 대댓글을 최대한 달아드리기도 하지만 댓글을 미처 못 적어드리고 넘어갈 때도 많거든요. 근데 제게 많이 질문 주시는 댓글에는 답변을 드리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중에 그 제품 어디 거예요? 질문 주신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단순 답변이 아니라 구매하실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팁들, 대체품 정보까지 갖고 왔으니까요.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예요. 이번 영상에는 어떠한 PPL 없고요. 내돈내산입니다. 자, 그럼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이 제품이에요. 영상에 살짝 나타났다면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눈길을 엄청 끄는 제품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게 거의 한 4년? 6년? 진짜 기억도 가물가물할 만큼 오래됐거든요. 한번 마음에 들면 노트북 파우치는 쉽게 바꾸는 일이 적은 것 같아요. 귀염뽀짝한 디자인보다 저는 이렇게 좀 차분한 걸 더 선호를 해서 이렇게 가죽 같아 보이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어요. 진짜 가죽이었으면 아마 엄청 비쌌겠지만 인조 가죽이라서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오랫동안 이 제품 사용하면서 외부에서 작업할 때나 여행할 때 등등등 정말 아주 편안하게 사용을 해서 흠집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좀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노트북 파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도 제가 구입한 링크를 드리려고 정말 엄청 찾아봤는데 판매를 중단을 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다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영상 정보란에 넣어둘게요. 상품 설명을 보면 인조 가죽의 워터프루프라고 하던데, 그래도 물은 정말 기기의 최악이니까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겠죠. 내부는 극세사 안감으로 되어 있고요. 보드라워서 기기에 긁히지 않아서 좋아요. 예전에 제가 썼던 16형 맥북 프로는 얇아서 잘 들어가는데, 지금 메인 편집 머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16형 맥북 프로는 워낙 두꺼워서요. 넣으면 아주 볼록 튀어나오고 지퍼도 정말 간신히 잠겨요. 그래서 지퍼 안 잠그고 조심히 들고 다닐 때도 많은데요. 16형 맥북 프로 얇은 것까지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물론 14명은 아주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영상 정보에 링크 남겨둘게요. 다음은 이 제품입니다. SD카드 리더기인데요. 바로 전에 맥북 에어 영상에서 SD카드 리더기가 영상에 보이는데 그 제품 뭐냐? 라는 댓글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편집하려고 더블 체크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댓글이 이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번뜩 들었어요. 이 제품이 무엇일까 물어봐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 제품은 휴대폰 저장 공간을 늘리기 위해 구입한 렉사이 1TB SSD예요. 아이폰 사진 잘 찍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면서 산 제품인데요.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한 촬영을 이미 마친 뒤고 SD카드 리더기 선택 방법에 대한 팁도 제가 같이 남겼으니까 일단 이 제품에 대한 영상을 이어서 남길게요. 이 제품 궁금하시면 제가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브랜드는 이지넷 카드 리더기예요. USB 3.0 3개의 포트가 있고요. SD,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이 제품 처음 구매할 때 제가 1080p로 촬영을 할 때라 적절히 잘 사용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SD카드 리더기를 섞어서 작업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제가 영상 작업할 때 저의 맥북 프로에 SD카드 슬롯이 있기 때문에 굳이 SD카드 슬롯을 꺼내서 쓰진 않거든요. 근데 얼마 전 맥북 에어 영상에서는 이 SD카드 슬롯이 다시 필요를 해서 이제 창고를 뒤져서 꺼냈던 거예요. 이 제품을 사용해도 좋으실 분들은 USB 포트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SD카드가 일렬핀이신 분들이에요. 이걸 UHS 원카드라고 하는데요. 풀 HD나 4K 촬영하시는 분들이 일렬핀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속 연사를 이용하시거나 4K 대용량 파일, 그리고 8K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2열핀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2열핀의 SD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UHS-2 SD카드 리더기를 따로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2열핀 SD카드가 좀 더 고가니까 해당 제품에 어울리는 SD카드 리더기를 구매를 하셔야 속도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간단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 경험으로는 이지넷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최소 5년 이상 사용을 했는데 아직도 고장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 카메라에 들어가는 SD카드나 액션캠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SD카드를 모두 지원을 해서 메모리 카드 꽂을 때도 별 신경 안 써도 돼서 좋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가벼워서 휴대하기가 좋았어요. 이후에 제가 이것 말고 다른 SD카드 리더기
리더기는 조금 무겁다라고 느껴졌는데 이 제품은 되게 가벼워요. 근데 이 제품의 단점도 있는데요. SD카드를 삽입할 때 이 삽입했다라는 그 손맛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딸깍 이런 느낌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SD카드를 나도 모르게 꾹 밀어 넣게 되거든요. 인식이 되었다는 건 노트북 화면에 폴더가 딱 뜨면 그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인식이 잘 되긴 하더라고요. 외관상으로는 SD카드 리더기가 막 튼튼해 보이진 않아서 금방 고장이 나지 않을까 싶었지만 오랜 시간 잘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 튼튼한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이거 10,000원대에 구입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가격값은 하고도 남은 느낌이거든요. 이 제조사에서 요즘에는 PD 충전이 되는 업그레이드된 버전도 출시를 했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제품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장패드입니다. 저것도 정말 아주 오래전에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현재 판매처 링크를 제가 찾아봐도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 제품은 아이보리 색상과 브라운 색상 두 가지로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투톤으로 선택을 하면 책상 분위기를 한 번에 촥 바꿔줄 수가 있어서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인조 가죽 소재고요. 사이즈는 43x90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키보드 두고 마우스 두고 그리고 트랙패드 둬도 여유가 있어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패드에 저는 로고가 아예 없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로고 없는 제품들 안에서 선택을 했고요. 이런 장패드 종류가 알리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격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알리에서 봤는데 상품 사진을 보고 양면 데스크 매트인가 해서 들어가 봤더니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선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양면 매트를 찾아봤더니 제가 갖고 있는 색상 말고 다른 색상 옵션은 있어요. 이 그레이 옵션 괜찮아 보이죠? 제가 쓰고 있는 아이보리 브라운 옵션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쿠팡도 들어가 봤는데요. 유사한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 양면도 가능하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 로고도 적혀있지 않고요. 상품평도 꽤 많이 들어있고 사이즈도 90, 45 있고요. 이 제품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제품들 몇 개 링크를 영상 정보에 넣어뒀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직접 그 제품들을 구매해서 실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을 드리진 못하지만 비슷한 느낌을 찾기 귀찮으실 것 같아서 링크를 넣어뒀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노트북 스탠드예요. 노트북 스탠드에 관한 문의도 진짜 많았거든요. 저 노트북 스탠드도 하나 구입하면 오래 사용하니까 디자인, 기능을 정말 두루두루 보고 정말 고민 많이 해서 골랐어요. 공감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책상에 둔 제품들이 정말 작은 디자인 디테일에 있어서 눈에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저는 군더더기 없는 제품을 고르려고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고요. 저 제품의 특징이 4cm부터 48cm까지 높이 조절이 돼서 어떤 보조 모니터를 갖다 두던지 그에 맞게 모니터랑 높이 맞추기에도 좋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360도 회전도 가능해서 자세 변경할 때도 돌려주면 되니까 그것도 되게 편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에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한국 아마존에서 검색했을 때 제가 구입한 모델을 찾을 수는 없었는데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의 다른 브랜드는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정보에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제 제품과 완전히 같지 않고 대체품이기 때문에 보장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노트북 스탠드를 선택할 때 고려했던 부분을 알맞게 갖고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애플워치 밴드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애플워치 밴드를 워낙 저는 많이 갖고 있어요. 애플에서 협찬해준 워치밴드도 집에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알리에서 구매한 저렴한 애플워치 밴드들도 꽤 있고요. 애플워치 10 출시를 했을 때 애플워치 에르메스 라인으로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기본 애플워치 10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이 밴드만이라도 에르메스 가죽 스트랩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에르메스의 가죽 퀄리티가 워낙 좋고 얇아가지고 워치밴드로 사용했을 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에르메스 가죽을 공급하는 바인하이머사의 가죽을 사용해서 애플워치나 그리고 갤럭시 워치의 밴드를 제작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구매한 곳은 얼루어 웨이브라는 곳인데요. 선택한 다른 이유는 없고 이곳 사이트가 가죽 결이 디테일하게 잘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상품 사진의 퀄리티가 좋다라고 느껴서 그냥 한번 구매해봐야지 써보자
사용하자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고요. 제일 처음 구매한 색상이 에토프 컬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토프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제품 패키지가 꽤 괜찮게 오더라고요. 품질 보증서도 있고요. 보증서에 사용한 가죽을 붙여주기도 했어요. 시리얼 넘버도 있고 편지까지 있더라고요.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누군가에게 선물하실 계획이면 꽤 괜찮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선물은 역시 포장이 중요하잖아요.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커넥터나 버클 색상을 4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실버로 선택을 했어요. 제가 디자이너 가방을 구입할 때도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이런 부속품 색상과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품의 가격이 좀 저렴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실버 색상으로 선택을 하면 그래도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버로 선택을 했고요. 이 밴드를 사용하고 영상을 촬영한 걸 계속 편집을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재미로 LMS 매장 가서 가죽 느낌을 그냥 비교를 해봤어요. 같은 가죽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제법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에요. 가격. 이 제품 구매할 때 주저주저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이게 들어간 가죽 대비 좀 가격이 비싼 거 아닌가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제품 설명에 핸드메이드로 제작이 되었다고 강조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 그냥 8만 원 정도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할인을 종종 해서 저는 11만 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남겨둘 테니까 구경해보세요. 다음으로 여러분께서 많이 물어봐 주신 질문, 바로 요 마이크입니다. 저의 어느 영상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댓글 중 하나가 마이크 관련 문의예요. 사용하는 마이크 제품명을 알려달라는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드디어 소개를 드릴게요. 요즘 제가 스튜디오 촬영으로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로데의 NTG3 마이크 그리고 줌 H6 녹음기예요. 이 로데의 마이크는 초지향성 마이크예요. 마이크가 지금 저의 입을 딱 향하고 있잖아요. 목소리 수음을 가장 세밀하게 싹 빨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운드가 완전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 마이크를 연결하고 주변 배경 소음 정도에 따라서 녹음기 볼륨을 조절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변 배경 소음이 클 땐 녹음기 숫자를 작게 선택하면 되는데요. 그럼 주변 배경 소음이 덜 들리고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잘 수음이 돼요. 이렇게 촬영한 결과물을 편집할 때 사운드 볼륨을 높이고 있고요.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사운드가 별로이게 촬영이 됐다 싶으면 저는 그 상태에서 편집으로 사운드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마이크가 아예 안 보이면 더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위로 제 머리 위로 올려두고 사용한 적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역시 마이크가 이렇게 입술 가까이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사운드를 내주기 때문에 이 미적인 부분은 조금 적고 사운드의 크리스피함을 좀 더 선택을 했어요. 저는 영상에서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보다 오디오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것저것 사용을 해봤는데 현재로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궁합은 요겁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해가 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이 영상 올리고 나면 벌써 4월도 끝나간다 싶을 것 같은데요. 시간 진짜 너무 빠르죠? 새해 데스크 셋업 하면서 제가 키보드를 바꿨거든요. 선택한 키보드는 키크론의 K8 프로 맥스 저소음 바나나 축이에요. 키크론 제품을 정말 오랜만에 사봤어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키크론 제품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맥 사용자에게 최적화되는 몇 안 되는 기계식 키보드 브랜드 중 하나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윈도우와도 완벽 호환이 되고요. 키캡의 맥과 그리고 윈도우 둘 다 각인이 되어 있어서 전환이 쉽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데스크 테리어라는 카테고리가 인기를 끌면서 레트로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요. 키크론의 바나나 축을 써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나 축은 키크론이 직접 개발한 자체 생산 스위치 라인업 중에서 하나인데요. 신성한 수준의 스위치 축이라고 불리는 홀리판다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궁금했거든요. 홀리판다 스위치는 구매하기도 쉽지 않고 가격 또한 고급형이기 때문에 입문용 바나나 축으로 먼저 한번 써보자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키크론 바나나 축의 느낌이 어떠냐면요. 갈축이나 적축보다 손압이 조금 더 필요한 편인데요. 그렇다고 장시간 타건했을 때 손과 손목에 피로를 주는 편은 아니고요. 적당한 무게감이에요. 타건했을 때 살짝 걸리고 쓱 미끄러집니다. 손끝 반발감이 있어서 타이핑의 맛이 있어요. 손맛이나 피드백에 초점을 둔 제품이라서 게이밍 키보드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타이핑 맛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저소음이라서 사무실에서도 정말 충분히 쓸만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고 싶으셨는데 조용한 사무실이라 어려우셨다 하면 이 저소음 바나나 축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은 제가 선택한 거 말고도 화이트, 그레이, 레드 키캡으로 구성된 것도 있고요. 블랙, 화이트, 민트 색상으로 구성된 것도 있어요. 데스크 축구미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숫자키가 없는 텐키리스로 구매를 해서 K8 제품이거든요. 근데 풀 키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K10으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상판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하판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부에는 흡음재나 실리콘 패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무게가 진짜 묵직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내려놓고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오랜만에 저처럼 새로운 손맛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키크론의 저소음 바나나 축 추천드릴게요. 제가 휴대폰 리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에서 휴대폰 스탠드 문의도 꽤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거 예전에 제가 협업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도 한 제품이에요. 케이스티파이의 2인원 충전 스탠드인데요. 갤럭시 아이폰 충전 가능하고 하단에는 버즈나 에어팟과 같은 이어폰도 충전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 특징이 각도 조절도 돼가지고 영상 보기도 좋고요. 디자인도 예쁘고요. 제가 그 당시에 소개해드리면서 15% 할인 코드도 갖고 왔는데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지금은 적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드려요. 케이스티파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에 또 제가 좋은 할인 코드를 들고 오도록 노력할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제품입니다. 가끔씩 제 영상 안에서 VR 기기를 올려둔 데스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종종 사진을 업로드를 했는데 그걸 보시고 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제품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사용 많이 하는지 이거 궁금해하셨고 처음 몇 번 사용하다가 이거 그냥 처박템 되는 거 아닌지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VR 기기를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구매해볼까 하는데 이 제품 추천하냐 라고 문의 주셨어요. 답변을 드리면요. 처음에 정말 월등하게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 맞고요. 이후에는 현생이 좀 바빠서 사용 빈도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게임 할인을 종종 하거든요. 게임 할인이 될 때마다 새로운 게임 보러 오라고 이렇게 알림이 떠요. 그래서 새로운 게임 현질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긴 합니다. 또 가끔 손님들 오시면 재미로 한 번씩 체험해보라고 권해주기도 하고요. VR 기기를 저도 정말 오랜만에 써보고 싶어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이 제품이 2023년에 출시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제품이 독보적으로 1위인 제품이고요. 다음 버전이 내년 말 아니면 그 이후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VR 기기보다 처리 속도나 그래픽 성능이 정말 훨씬 더 좋아져서 게임할 때 실감나고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특징이 컬러 패스스루가 가능해서 집안 내부랑 그리고 게임의 장면이 겹쳐서 보이니까 집안 물건을 깰 위험, 다칠 위험 이런 것들이 좀 적어서 안전한 플레이도 되고요. 컨트롤러 없이 손으로 메뉴 조작도 되니까 직관적입니다. VR 콘텐츠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았어요. 단점은 배터리인데요. 게임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도 많고 그리고 게임하다가 배터리 충전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부분은 진짜 불편한 점 중에 하나예요. 배터리 스트랩을 구매하셔서 사용하기도 한다는데 그렇게는 안 쓰고 있고요. 게임 1시간 정도 하면 배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써줘야 하더라고요. 다음 버전에서는 배터리 스트랩 연결 없이 좀 더 개선된 버전으로 나오면 어떨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음 버전 나와도 저는 구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기기 2대를 사서 연결하면 2인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전작을 사거나 요거와 같은 기기를 한 대 더 사면 2인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같은 기기를 사는 건 조금 늦었다 싶고 다음 세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제품은 VR 기기를 오랜만에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은 쓸만하려나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매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버벅거리고 게임하려면 어지러워서 못하겠다 싶었던 때와 달리 그래픽이 좀 더 좋아져서 어지러움도 덜 느끼게 되고 몰입감도 훨씬 좋았습니다. 경험해보세요.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소개를 드릴게요. 더 많은 궁금하신 제품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되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댓글들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